안녕하세요. 강의실에서 다 못 나눈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이어가는 시간, 수업 끝나고 커피 한 잔 진행의 아나운서 이용석입니다. 오늘은 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탐구하는 작가로 에세이부터 웹소설, 웹툰, 광고 카피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이야기를 써내려오신 분입니다. 강송희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번, 3번 들여다보고 싶은 글을 남기고 싶은 10년차 작가 강송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민대학에서 어떤 강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감사하게도 시민대학에서 에세이 쓰기, 웹소설 쓰기, 동화 쓰기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퇴근 후 웹소설 작가 되기 첫걸음이라는 강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작가님은 어떻게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2016년도에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 메모장에 글을 썼던 거를 모아서 독립출판으로 출간을 하게 되면서 작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작가가 되려고 글을 시작했던 케이스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글을 써 나가면서 글쓰기가 치유의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위로가 된다는 거, 그런 긍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가님께서 에세이, 웹소설, 또 카피라이팅까지 동시에 좀 작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N잡 작가로서 하루를 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분야를 쓰신 노하우도 좀 있을까요? 웹소설, 에세이, 웹툰, 광고 카피는 사실 저는 다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글쓰기는 결국 내 생각을 담아내는 거고 거기에 어떤 옷을 입힐 거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글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웹소설로 표현할 건지 아니면 에세이로 표현할 건지 광고로 표현할 건지를 좀 그건 기술력을 습득하는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웹소설에 잠깐 얘기를 네네. 했었는데 웹소설 작가로서 영감을 좀 어디서 얻는지도 궁금해요. 이거는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웹소설을 많이 보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웹소설은 장르적인 특색과 플랫폼별 특색, 그리고 독자들의 그 소비 패턴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는 장르이기도 하고 그걸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장르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웹소설을 많이 읽으시고 나도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어 라는 본인의 욕구를 찾으신 다음에 그 욕구가 독자의 욕구와 얼마나 같은지 아니면 다르다면 왜 다른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웹소설을 전략적으로 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서울시민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 글을 썼을 때는 글을 잘 써야 된다라는 압박이나 부담감 같은 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속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꺼내고 표현하는 것에서 오는 자유로움과 해방감, 즐거움 같은 경험들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글쓰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글을 좀 잘 쓸 수 있을까요? 특별한 사람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작가님께서 강의에서 좀 전하고 싶으신 이런 핵심 메시지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글쓰기는 작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글을 조금씩 쓰면 그게 쌓여서 언젠가 책 한 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말로 하면 되게 쉬운 일인데 현실에서 실행으로 옮기려면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들으러 와주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실제로 이걸 해나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좀 같이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 이 학생분들이 좀 어떤 점에서 가장 공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까요? 수강생분들이 가장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글쓰기가 더럽게 힘들다는 네. 거예요. 네. 네. 되게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해서 때려치우고 싶은 일이다라는 감정을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뭐 앞에서는 글쓰기가 치유의 과정이니 네. 위로를 주니 하는 낭만적인 이야기를 들여놓고 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모순적인 느낌도 드는데요.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 글쓰기가 얼마나 치열하고 어려운지 좀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글쓰기가 치유의 과정은 맞는데요. 그게 치유가 된다, 위로가 된다라는 거를 느끼려면 그 전에 좀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경험을 해야 그 이후에 오는 치유의 순간이 좀 더 와닿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들으러 와주시는 분들이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힘든 그 시간들을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한 템포를 뛰어넘었을 때 카타르시스 같은 감정들도 꼭 한 번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작가님이 학습자분들께 굉장히 세심한 피드백을 드리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글쓰기라는 게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건 굉장한 자존감에도 도움이 되고요. 계속해서 글을 써나가는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우선시로 해서 코멘트를 드리고요. 또 보완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장점을 먼저 짚어드린 다음에 이제 추가로 코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수업을 듣게 되면 저도 제 장점을 찾을 수 있겠네요. 오시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님께서 강의 PPT를 200장 정도 준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저는 강의를 매주 학습자분들을 만나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통합을 해서 주차별로 조금씩 강의 자료를 보완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이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고 하는 욕심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자꾸 이 강의 자료가 그 물에 불린 미역처럼 이렇게 엄청 이렇게 늘어나는 엄청나게 불어나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학습자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제 강의를 들으러 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뭐 하나라도 얻어가는 게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만큼 학습자분들에게 애정이 있으니까 또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수업 후에 이 학습자들의 변화나 반응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감사한 기억들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다 말씀드리면 1박 2일도 걸릴 것 같은데요. 수업이 끝나고 그 현장에서는 약간 쑥스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다가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다시 글을 쓸 힘을 얻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웹소설 수업 같은 경우는 마지막 주차에 어떤 분이 웹소설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접하셨는데 강의를 듣고 웹소설 쓰기에 즐거움을 알게 됐다고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신 분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동화 쓰기 수업을 했는데 5학년 어린이 수강생이 어머님하고 이제 손을 잡고 5주 동안 성실하게 정말 수업을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수업이 끝나고 이제 어머니께서 아이가 수업을 들은 후에 책을 고르는 기준이 생겼다라는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너무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를 느끼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그만큼 수강생분들에게 애정을 쏟으니까 또 그런 피드백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강의를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혹시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걸 좀 모른다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고 싶습니다. 각 개개인의 경험과 삶에 따라서 모르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서로 정말로 인정을 해주고 너도 모를 수 있고 나도 모를 수 있음을 서로 공유를 할 때 진정으로 존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앞으로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자, 작가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습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사실 글이라는 건 감성에서 출발해서 기술력으로 완성하는 계속되는 스포츠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즐거울 때도 있지만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그런 지난한 시간의 연속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구간에 계시든지 간에 그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에 한 번이라도 이제 와주신 학습자분들이시라면 글을 계속해서 써 나가셔도 좋고요. 잠깐 쉬었다 가셔도 되고 글쓰기를 내려놓으셔도 되는데 강의를 들으시면서 잠깐이라도 글이라는 게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잠깐이라도 느끼실 수 있다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송희 작가님과 함께 수업 끝나고 커피 한 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강의 뒷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